네, 손혜원, 장제원, 송언석 의원,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이해 충돌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일단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이해 충돌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스토리는 목포 구도심, 목포 네. 이제 현지 분들은 원도심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문화재 보존지구 지정에 개발하겠다 이러면서 현지의 부동산에 본인도 구입하고 네. 그다음에 친인척도 구입하도록 뭐 권장하고 네. 뭐 다른 분들에게도 사라 이렇게 권장해서 실제로 친인척도 사고 이랬다는 네. 것입니다. SBS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SBS 보도는 이 부분을 초기에 네. 이해 충돌 문제라기보다는 투기 의혹 쪽으로 보도했던 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SBS에서는 투기라고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지만요. 네. 그래서 양상은 투기냐 아니냐에서 조금 현재는 바뀌어서 이해 충돌인가 아닌가의 문제로 네.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손혜원 의원 입장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손혜원 의원은 이게 무슨 이해 충돌이냐, 네. 손해 보면서 하는 충돌이 저희가 어디 있느냐, 뭐 굳이 말하면 손해 충돌이다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고 또 투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했는데 그 반박한 내용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네. 투기 의혹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해 충돌인가 아닌가 여부만이 문제되는데 네. 손해 봐가면서 하는 이해 충돌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송원석 의원은 또 뭐 어떤 건가요? 네, 자유한국당이 이 손혜원 의원의 사건을 네. 진상규명하겠다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네.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신데요. 네. 지역구는 경북 김천입니다. 근데 네. 김천역을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 김천역 앞에 가족과 함께 4층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인데요. 네. 뭐 본인이 기재부 차관 시절 지낼 때 그쪽 개발 계획이나 뭐 국토교통부가 남부 내력철도의 분기점을 KTX 김천구미역에서 경부선 김천역으로 하는 네.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데 관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로 확장되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 땅값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서 네. 뭐 이해 충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뭐 송 의원은 뭐라고 하던가요? 송 의원은 김천역 활성화 요청은 본인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네.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당한 의정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 4층짜리 건물은 본인이 구입한 게 아니라 부친이 40년 전에 구입한 네. 것이라서 그거를 물려받은 건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거를 산 것도 아니니까 뭐 차원이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고 국도 3호선 관련된 얘기도 마찬가지로서 투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도 3호선은 뭔가요? 네, 아까 그 김천에서 거창 간 국도 3호선 확장 사업과 관련해서 네. 국도가 지나는 지역이 김천시 구성면 9mm 네. 그리고 미평리 일대인데요. 네. 여기에 땅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장제원 의원은 또 뭐가 논란인 건가요? 예, 장제원 의원은 뭐 흔히 그 학교 법인 운영하는 네. 뭐 가족이 학교 법인을 운영하거나 설치 경영한다고 하는데요.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할 때 네. 그 동서대학교의 지원 관련 예산 확대에 관여했다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정확하게는 이 동서대학교를 비롯한 한 30여 개 대학이 역량 강화 사업, 역량 네. 강화 대학으로 선정돼 있었는데 그런 대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네. 뭐 본인은 이게 뭐 이해 충돌 뭐 이런 게 아니라는 입장이겠네요. 네, 장제원은. 뭐 그 간사로서 네.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거나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는 게 무슨 이해 충돌이냐? 마침 그 중에 역량강화대학에 동서대학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 이해 충돌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네. 실정법상으로는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목적이 어떻게 돼 있냐면 네. 공직자가 부정한 재산 증식을 하는 걸 막습니다. 네. 그리고 공무집행의 공정성도 확보해서 공익하고 사익을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공직자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만 활동하도록 한다. 이게 목적이고요. 네. 구체적인 이해 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스스로 네. 공익을 우선하도록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자기 직무하고 재산상 이해관계가 관련돼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 이런 것을 스스로 피하라. 이런 것이고요. 네. 또 공직을 이용해서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지도 않아야 된다.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도 안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뭐 처벌 조항이 따로 있나요, 그런데? 처벌 조항을 만들기가 사실 어렵고요. 네. 다만 이것 중에 뭐 부정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한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나머지 것들의 경우에는 이게 이해 충돌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는 네. 합니다. 특히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2조의 2의 네. 충돌 방지 의무 중에 재산 증식과는 사실 좀 관련이 없고 네. 또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와도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미리 취득한 다음에 여기 결국 뭐가 될 테니 내려들 가시라 이러면서 네. 마치 솔선수범하면서 뭐를 산 것 네. 같은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에 비해 송원석 의원의 경우에는 네. 취득할 때는 당연히 투기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거나 본인 소유 또는 본인의 가족들 소유와 관련된 네. 그 지역의 사업과 관련해서 입장을 개진한 것이라서 이게 단순한 민원 처리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송원석 의원 건이 조금 더 네. 강도가 높아 보이고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도 이해충돌로 볼 수는 있습니다. 아주 엄밀하게 본다면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동서대학교를 특정한 것도 아니고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그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누구라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굳이 우리 대학교가 있으니 나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세 의원 모두 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크게 그 사상이나 인식이나 네. 이런 것이 발전하지 않은 것 이런 걸 감안한다면 조금 빠져 있으면서 좀 더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훨씬 좋았을 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네. 합니다. 뭐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여야 의원 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해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던데 이번 사태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돼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법대를 다닐 때도 네.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크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네. 뭐 별다르게 논의되거나 이런 것도 없고 학계에서도 큰 논의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손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해할 것 같은데 억울한 네. 주요 이유는 투기가 아닌데 투기로 먼저 네. 보도된 점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기회에 이해충돌과 관련된 것을 좀 정립하고 특히 국회의원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앞장서서 정리를 네. 한다면 공직자 윤리 확립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네. 그 공직자윤리법에서 얘기하는 공직자의 윤리를 국회의원에게도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 자체가 민원을 처리하는 네. 업무이기도 하니까라는 건데 어찌 되었건 간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대해서 뭔가 이론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립하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뭐가 합리적으로 투명성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